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단계라고 하는 그 자체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 간접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애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야, 제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제가 돈에 환장했다. 제가 미쳤다. 그러니까 전달하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무조건 안 듣는 게 이게 이 사업이 어려운 거죠. 성장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밑에 파트너들이 안 나오면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리크루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왜 리크루팅이 안 되냐? 여러분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다단계라고 하는 그 생각을 혼돈하더라는 거야. 애터미를 다단계, 기존 다단계로 헷갈려 하더라. 거의 99%.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의미에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쪽은 방어하는 거야. 됐다. 너나 해라. 그 너나라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런 표정. 특히 여자들은 맛이 가. 아유, 이제 다단계까지 막판으로 갔니? 아유, 그래 내가 그래 화장품 하나 사줄게. 얼마니 놓고 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PB는 생각나고 일단 팔긴 하는데 내려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지. 이 남편, 이 화상, 이놈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막 쏟아붓는 거야 남편한테. 네가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꼬셔놓고 나를 이 지경으로 내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게끔 만들도록 내가 이 다단계까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냐 이 화상으로 막 싸워. 그럼 어떻게? 애터미하는 와이프가 이뻐요. 저거 애터미 하더니 미쳐가지고 나를 지랄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자, 둘러보세요. 남자하고 여자 비율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제발 남자들 붙들고 하지 마셔요. 이거 사업 애터미는 리더십이 다른 사회에서의 리더십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사회적으로 장군이다, 뭐 어디 더 대기업의 임원이다, 나는 뭐 외교관이다, 뭐다 변호사다 이런 어떤 그런 직급에 대한 어떤 포지션의 리더십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업 자체가 권위가 없어요. 스폰서라고 하지만 스폰서가 명령권이 없다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명령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월급 주면 돼요. 아주 간단해. 그 인사권이 그게 월급 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월급을 안 주면서 직급만 주면 여러분들 일하세요? 직급 때문에 일해요? 월급 때문에 일해요? 돈 때문에, 페이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제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출근시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어려운 게 뭐냐? 사회적 인식이 전달하면 다단계다 하는 방어적인 것과 또 하겠다라고 설득해서 앉혀놓으면 없을 때는 한 명이라도 맨날 석세스 세미나 혼자 한 9개월 가면 아이고 어떻게 파트너 하나만 생기면 해놓고 또 파트너 생기면 어떻게 똑바로 못하시냐고 아까 이렇게 돼요. 곧다이라 해서 되겠냐 너 이렇게 막 지적질하면서 쫓아내요. 그리고 또 참으면 어떻게 똑같이 복제돼서 너도 똑바로 못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머문다 못 머문다? 못 머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별로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리더십을 배우셔야 돼요. 요번에 우연치 않게 월요일날 양재동에 그 회장님 깜짝 쇼하고 오셨죠? 일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 남은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듯이 단계적으로 이게 우리가 리더십을 갖춰서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좋은 분이 오더라도요. 이분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그게 문제야 아직.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는데 개인적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리더십이. 그래서 우리는 집단 지성, 집단 시스템으로 아까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력해가지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 파트너는 서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또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영향을 미치고 아까 서로 친교를 하려니까 친하게 지내요. 이 형제 그룹끼리. 이제 형제 그룹끼리 친하게 지내요. 이거는 좋은 일인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하세요.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뭘 하냐면 크로스라인이라고 그래. 따라 볼게요. 크로스라인. 이게 서로 요쪽에 있는 사람하고 요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같아요? 틀려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친해지니까 그때는 친하지 않을 때는 서로 안 물어보다가 이제 둘이 친해졌어. 그랬더니 이제 야 너는 요번에 팀장 갈 때 PB 얼마 지원받았냐? 너 100만 받았어? 우리 스폰서는 30만 해줬는데 야 요인년 씨. 그런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따라할게요. 절대. never. 사업적 PB 관계나 뭐 너 몇 명 달아줬니? 야, 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막 옆에 있는 형제 라인하고 친해졌다고 이것저것 묻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빈정상하게 돼요. 상황이 다 틀려요. 그때. 그리고 자기가 받을 때는 받아놓고 자기는 또 까먹는 거야. 지난번 회차에는 자기가 그렇게 받아놓고 요번 회차 안 줬다고 이제 따지는 거야. 네버 하시면 안 돼요. 크로스라인. 크로스라인 하는 순간 여러분의 리더십이 깨집니다. 그걸 LOS 라인이라고 그래요. 라인 오브 스폰서십.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 사업적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충원도 하지 마세요. 어설픈 어드바이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에서 가이드한 교통 신호 체계에 파란불이 켜 있으면 파란불로 가고 빨간불 있으면 빨간불 갔는데 이 신호 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거리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총장님 막 서로 이렇게 그냥 교류 협력해서 막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숙소 가가지고 막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그냥 너는 그냥 야, 뭐 우리 스폰서는 자기 집 끝가게에서 다 난 내려줬어. 그래서 난 갔어. 막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어때요? 마트에 가는 거야. 줄 잘못 섰다. 내가 전혀 미치만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총장 갔을 텐데 막 이렇게 네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통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도 미쳐야 되지만 시스템과 어떻게 본사에서 얘기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내가 맞춰서 따라가는 것. 여러분이 가리키는 리더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착각하는 게 일반 사회에서 했던 사람들이 자꾸 그 습관이 붙어서 본인이 가리키려고 하고 본인이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야. 분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화면을 하나 또 보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지푸스의 신화 알죠? 돌 올리고 또 내리고 내려가는 거. 네. 천벌을 받았죠. 네.
저거 보니까 어떠세요? 저걸 또 올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올려야 돼. 지옥이에요, 저게. 그래서 형벌 내린 거예요. 시스프스 돌을 올리면 굴러떨어지게 하고 굴러뜨리게 하고 형벌이요.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설프게 하게 되면 저희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성장 못하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 성찰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제가 이제 국장이 되고 작년에 요맘때 매출하고 지금 3배 성장했습니다. 저는 1년이 채 안 돼서. 그리고 센터도 지금 2배로 확장을 하고 실평수가 이제 100평이 넘는데 오늘 이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늦게까지 다 끝냈고 이제 요 의자를 또 쓰던 의자라 또 오래 쓰신 거 여러분들이 궁뎅이가 딱딱하시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컴플레인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버리는 것들 뭐 기타 뭐 동네에서 판자떼기들 그다음에 벽돌 뭐 이런 거 유리 다 주워다가 제가 직접 못 받고 다 페인트 칠하고 바데 칠하고 니스에서 사포 칠하고 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센터를 또 하나 다 차렸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우리 사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직급 체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직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첫 직급이 오토 판매사예요. 두 번째 직급이 팀장이에요. 팀장. 그러니까 판매사고 팀장이고 국장이고 본부장이에요. 그리고 본부장 이후서부터는 직급을 별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계단이 이렇게 높다고요. 그러니까 첫 직급이 80%예요. 80%.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면 어떻게 해요? 거의 끝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15%, 국장까지 한 5%? 나머지는 그냥 임페리얼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단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가게 돼요, 이거는. 근데 이 오토 팀장 되기 전에 리더십을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희한하게 복제의 원리에 의해서 잘못된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조직은 커지지만 잘못된 복제가 일어나면 가다가 성장을 멈추고 말려 올라오게 돼요. 돌돌말이라고 그래요. 네트워크에서.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시대에 애터미가 이제 들어왔다. 시기가. 에?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계속 해다가는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가다가 성장을 멈추면서 팀장에서 성장을 멈추면서 판매사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따 힘드네 하고 시지프스 돌을 몇 번 올리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진 게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그래서 부정적인 게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부정적인 애터미의 사업을 하다가 안 돼, 돈 안 돼 하는 어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비전을 받다가 이제 네트워크에 눈을 떠서 다른 다단계로 옮겨가는 철새 다단계 꾼들이 돼가는 변질돼가는 그 수순을 밟느냐 아니면 애터미에서 정말 연금이 나오는 제대로 된 상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뿌리를 내리느냐의 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너무 두다 보니까 그동안 맞아요 이게. 오토 판매사는 매출 기준이에요. 밑에 파트너가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만 관리해가지고 250만 되면 계속 돼요. 그죠? 근데 오토 판매사가 돼서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만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들 물건만 배달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200~300은 생기는데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운 좋게 그 밑에 자발적으로 알아서 리더들이 온팽이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리더십하고 아무 도움 없이도 우리 총장님 같이 알아서 그냥 막 자기 성공을 해서 가는 사람 안 나오는 이상 어떻게? 여러분은 운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오토 판매사 가기 전에
반드시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판매사가 되게끔 하는 그 구도를 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적어도 2명씩이 돼야 직급이 팀장이 되고, 그것을 내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직급을 유지를 하는 영향력을 밑에 끼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세일즈 마스터가 양쪽에 2명씩 있지 않으면 절대 오토 팀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토 팀장이 안 되면 돈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되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표가 오토 팀장이 돼야 돼요. 그럼 오토 팀장이 되는 것과 판매사의 차이는 뭐냐? 매출 기준이고, 오토 팀장은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나의 사람으로, 나의 가족으로, 그와 삶을 나눌 수 있는 나 포함 4명이 필요한데, 4명만 가져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상반기, 하반기로 직급 체계가 가기 때문에 계속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스페어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갈 수 있게끔 해놔야 어떻게? 그래서 세븐코어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세븐코어를 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허득여. 내 거 박다가 끝난다는 얘기야. 잘못하면. 직급, 계급 따기 위해서. 첫 도전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무늬만 팀장이 되면 안 되고, 무늬만 국장이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뒷받침됐을 때 내면에 강한 어떻게 자신감과 혼돈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끄떡없는 내 파트너들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판매사를 하나 딱 보내고 나면 여기서 탁 밀어버려. 그죠? 아까 그렇죠. 뚜르륵 굴러가. 한 명 카드 싹 긁게 해가지고 탁 죽여. 그럼 얘 아니네. 또 하나 또 데리고 가서 쭉 올려놔. 얘도 아니네. 뚜르륵 굴려. 이거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왜 머물지 않느냐 이게요. Why? 이걸 성찰을 하셔야 돼. 바로 내가 뾰족해서 그래. 머물 수가 없는 거야. 머물 수가. 그 사람이 뾰족한 데다 딱 꽂아 놓으니까, 송곳에다가 똥구멍에다 딱 꽂아 놓으니까 어떻게 아파가지고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게 뭐냐 이게. 여러분이 그 파트너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센터에 오면 어떻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맨날 직급하셔야죠. 직급하셔야죠. PB 얼마 하셨어요? 계속 이거만 하는 거야. 피곤한 거야. 우리는 이 사업은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라 휴먼 네트워크를 짜는 거예요. 인간 그물을 짜는 거라고. 인간과 인간을 서로 연결하는 그물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사이가 관계가 깨지면 그물이 구멍 나버리는 거예요. 올렸던 게 또 내려오는 거예요. 끝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모두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이 여기에 부족된 거, 요게 뾰족한 게 뭐냐 이게야. 교만, 비비불, 사람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잔소리. 저는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얘기한다고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가서 공부하라고 해보세요. 공부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계속 하냐고요? 그냥 애들이 피하는 거야. 공부해라, 볼 때마다. 내가 과외를 얼마를 시켰는데 넌 공부 안 하냐, 맨날. 돈이 얼만데, 막 계속 그 얘기만 해. 그런다고 공부합니까? 안 해요. 걔 스스로가 목표를 갖고 꿈을 갖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내 꿈이 아니라, 엄마의 꿈이 아니라, 그 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의 꿈을 찾게 하고, 걔가 꿈을 찾아서 노력하는데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도와주는 서포터, 그게 스폰서라는 게 스폰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똑같단 말이야. 내 파트너가 나왔으면 내가 직급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어떻게 이 판매사를 유지시킬 건가 하는 거에 모든 걸 버려야 돼. 그런데 내가 이제 이쪽에 판매사가 하나 딱 나오면 난 여기 소실적이라고 해서 소실적만 가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여기 판매사가 있고 여기 판매사죠. 그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판매사는 양쪽 250을 해야 돼요. 이쪽 위에 있는 스폰서 그 판매사는 250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안 도와주고 쌩까 버리면 이 밑에 있는 애는 죽어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왜 안 도와주지? 이런 원망만 하게 된다고. 이게 갈등 구조가 되게끔. 250, 250, 250 요걸 어떻게? 여기 있는 250은 반드시 스폰서와 같이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으면 여기에 올려놨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게 제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하면 핀의 성장은 가다가 멈추게 될 것이다라는 걸 전 알기 때문에 이쪽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관련된 책을 적어도 제가 300권을 읽었어요. 20년간.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시지프스처럼 돌을 계속 날랐다가 떨어뜨릴까, 날랐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시스템이 없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응? 스폰서가 교만하면, 또 비비불하면, 또 많아요, 여러 가지. 게으름. 뭐가 있죠, 또? 독선. 응? 잘 보세요. 자기 아집.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왜 그 자꾸 싸움이 되느냐. 스폰서 입장과 파트너 입장과 그 밑에 있는 파트너 입장이 서로 달라. 내가 스폰서면서 파트너가 되고 밑엔. 그죠? 내가 파트너한테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스폰서한테는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 그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입장에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말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올바른 영향력이 미쳐져서 긍정적 뿌리를 내려가는 드라이빙 뎁스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드라이빙 뎁스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팀장이 올바른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마케팅서부터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후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야. 판매사까지는 뭐 하더라도 이제 팀장부터는 어떻게? 국장서부터는 누군가 내 파트너가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비전을 느낄 수 있게끔 프레젠테이션하고 사업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구분, 후원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갖추지 않아서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판매사가, 오토 판매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안착을 해야 돼. 자존심 없애고 교만 계급장 떼고 나를 낮춰서 나 먼저 판매사, 오토 판매사가 되도록 이렇게 안정화되게끔 나를 쪼아내고 나의 부족했던 것들을 어떻게 성찰해서 낮추는 작업이 리더십이라는 거야. 이 네트워크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나를 앉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다른 또 파트너를 앉히려면 여기다 앉혀놓으면 또 굴러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더 크게 해서 돌을 2개 얹어도 될 수 있게끔 낮춰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더 해서 돌을 4개 정도 앉힐 수 있게끔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어떻게? 겸손이 자본이라는 얘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리더십의 본질은
끌어당기고 나를 따르라의 리더십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는 서번트 리더십, 하인의 리더십, 봉사하고 섬기는 리더십. 저도 스스로 이걸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것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서 요번에 센터 옮길 때도 제가 마대자를 가지고 그 묵은 때 있는 거를 누구한테 시키면 50만 원이면 바닥 청소 끝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마대자를 가지고 그걸 8번을 닦았어요. 팍팍.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없이. 예? 그런 것들을 실천할 때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본다고. 그랬을 때 또 센터를 차릴 때 어설프게 돈 쓰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서번트 리더십, 내 파트너들한테 좋은 환경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리더십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안착해서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임페리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지를 만들어야 돼. 평지. 완전히 바닥으로 낮아져야 돼. 바닥으로 완벽하게. 그 과정의 수행의 과정이 황제로서 진짜로 돈을 버는, 직급만 있어서 돈만 벌고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까지 받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지 않느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 여러분.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나의 미래 모습을 기억을 하고 현재의 나를 깎아내려가는 그런 수행의 과정과 같지 아니한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애터미가.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직급에서 돈을 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이 준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거죽이 덮여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동안 삶에 혼자 잘났다고 까불면서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더불어서 사회에서 소외받고 평범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모아서 남들이 버려서 폐가구가 됐던 그걸 모아서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못을 벗겨내고 니스를 칠하고 새로운 거 만드는 거,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헌신하는, 그러면서 그 헌신하는 나의 내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그 조금씩 변해나가는 나의 아름다움과 진짜 나와 만나가는 그 과정, 이런 과정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애터미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애터미는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도의 길을 걸면 가난해지만 수도의 길을 걸으면서도 돈들이 계속 쌓여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돈이 더 자꾸 늘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재용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진짜 전 세계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리더십을 갖춰서 그들에게 단순한 테크닉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삶을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듯이 내가 참 삶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같이 그들에게 나눠야 되는 것. 이게 우리 탑센터에 있는 노종구 총장님의 산하에 진짜 아름다운 부자 10,000명이 그렇게 돼서 쌓여야 되는데, 그렇게 머물려면 어떻게 나의 교만과 이것을 다 내려놓고 평지가 되도록 깎아내가는 과정은 30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겸허히 받아들이고 30년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옆에서 지랄을 하더라도, 그죠? 내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인생 57년을 살았는데 진짜 남는 게 무엇이었을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뭘 남기고 갔을까?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현실은 지금 월세가 밀리고 딱지가 붙어도, 그죠? 꿈과 목표가 정확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향력이 퍼지게 됩니다. 사업 안 된다고요? 시스템이 나쁘다고요? 뭐가 핑계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애터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임페리얼 갔던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도우 단장님 더 이상 비닐하우스에서 딱지 붙여서 더 이상 뭘 팔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번에 일요일 날 이대용 그 차식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에 가면서도 다행이지 않냐고. 우리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않냐고. 어렸을 때 그 교육을 시키니까 그 아들도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힘이 생긴 거야. 절대 긍정. 그죠?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가 있냐. 너무 좋은 시스템에. 그런데도 비비을 해요. 계속. 뭐가 어떠니? 우리 스폰서 뭐 PB를 안 내려주니? 뭘 하니? 그런 부정적인 것. 그런 것을 깡그리 없애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의 여러분들을 없애고 현재의 성찰을 정확하게 하고 미래의 목표를 정확하게 긍정해 플러스의 나의 모습을 명확하게 미래 기억을 나의 임페리얼 2년 후에 본부장 5년 후에 단장 7년 후에 임페리얼 이런 계획을 그리고 그 단상에서 10억 지게차로 받는 당당한 나의 모습을 그걸 생각하면서 현재 겪어야 될 자그마한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꿈을 강하게 갖는 일.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리더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일.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잔소리하는 그 일은 그만두시고 내 안으로 깊게 성찰하는 그 과정이 리더십을 키우는 우리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을 후회스러운 한이 맺혀서 그냥 죽느냐 아니냐는 오로지 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직급, 스폰서, 지가 가려면 나한테 내려주겠지. 이렇게 기다려. 그런 사람하고 무슨 인생을 나누겠습니까? 전 안 갑니다. 그래서 직급을. 그렇게 해서는 모든 의사결정은 너와 내가 윈윈이 되는 구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쪽에서 피해를 보는 과정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가 나중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직급을 갈 때 어떻게? 윈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주 진짜 윈윈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성찰하고 같이 토론을 하셔야 돼요. 직급 가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가볼까? 그러면 너한테도 이런 이익이 있고 나한테도 이런 이익이 있지 않아? 우리 한번 협력하자. 이렇게 해서 복지를 시켜야 된다. 내가 가려니까 너 가. 요번에 안 가면 넌 나중에 배제시키는 거야. 막 이렇게 협박을 해. 그런 게 아직도 문화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깡그리 없앨 때 그런 과거에 했던 어떤 것들을 깡그리 없어서 진짜 여기가 멋진 내 자식들한테도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변호사가 됐지만 애터미를 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미래 그런 후대를 남겨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죠? 우리 딸 자식들한테
그런 환경으로 최고의 직업으로서 삼성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애터미의 팀장 되는 것이, 애터미의 국장 되는 것이 존경과 돈도 같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 떳떳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문화, 신사숙녀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했던 것들 버리시고 제발 부탁되는데 그냥 내가 스폰서님 제가 이러이러한 직급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주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쌓는데, 이번에 회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공부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를 이제는 철회하고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이제 시킨대. 이제 본사에다 공부하래. 공부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전문 지식 공부 안 하고 이제 지금 못 가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70이 됐는데 책만 열면 졸린다? 그 책만 보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리더십에 앉아서 졸더라도 듣고 하나라도 배워서 실천하고 하는 것들. 석세스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시스템 안에 100% 동참해서 그냥 묵묵히 스폰서가 따라가는 것을 순종적으로 그냥 묵시적으로 따라가는, 그러다 보면 내 파트너들도 묵시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문화의 변화. 이게 답이에요.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애터미 리더가 되느냐? How to be leader? 단순합니다. 첫 번째 계단이 주도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직급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시는 거야. 스폰서가 도움을 주든 아니든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첫 계단이 안 되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줄 해줬는데 너 이쪽 왜 안 해주냐? 네가 한 줄만 하라고 해서 한 줄 다 넣었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 왜 여기 지금 좌측에는 PB가 안 뜨냐? 이 좌측은 자기 거 아니야? 우측은 자기 거 아니냐고. 둘 다 자기 거잖아. 그런데 비실적은 내 새끼 아니고 소실적만 하고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싸워. 그럴 싸울 시간이 어디냐고요. 네? 지금 나가서 소비자 한 명을 더 만들고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서 나의 진정성과 가난하지만 돈이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성공을 못해서 한이 맺힌 그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어떻게? 내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 성공을 위해서 안착할 수 있게끔 떠받쳐주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오독도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혜도 있고 어짐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엄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버릇이 나빠지는 것은 단호하게 야단을 칠 수 있는, 혹시 그 사람이 야단을 쳐서 떠날지언정 우물에 빠질 것 같으면 그때는 침묵하지 말고 회초리를 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엄함이 필요하다는 거야. 응? 근데 그냥 놔둬. 죽게끔. 왜? 얘기하면 삐질까 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스폰서가 얘기를 하면 상당히 내가 위험수위에 와 있구나 하는 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서번트 리더십이 왜 바닥에 깔려야 되느냐. 여기 자아실현까지 올라가려면 결국은 최종 단계 존경받는 리더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맨 첫 번째 포지션, 지위에 대한, 권위에 대한 리더십이 1단계가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지위는 뭐냐? 직급이라는 거예요. 직급. 판매사는 판매사다워야 되고, 팀장은 팀장다워야 되고, 국장은 국장다워야 되고,
본부장은 본부장다워야 되고 임페리얼이 임페리얼다워야 된다. 그게 정명론이란 말이야.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애비는 애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는 것. 내가 때로는 부모 입장이지만 자식이 되고 위에 스폰서한테는 자식이 되고 또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직급별로 내가 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 세일즈 마스터니까 어떻게 80%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못했던 거예요. 안 해봤던 거예요. 못 팔아봤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가야 돼요.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처음에는 소비자를 만드는데 내가 초기 3개월은 집중해서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내 아는 사람들을, 소비자를 다 뿌리는 일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내가 낮은 데 임해서 파는 것이 쪽팔린 게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것을 내가 해봐야 내 파트너가 생겼을 때도 그것을 용기 있게 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나의 경험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쌓아라는 거예요. 그 3개월, 6개월 동안 그 고생의 과정을 거쳐야 평생 그거 울고 먹고 쓰는 거예요. 고생을 3년, 5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편안하게 누구 하나 꼬셔가지고 밑에 사람 집어넣어서 할까? 요거만 굴리니까 넘어가 줄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아예 꿈 깨시고 어떻게? 밑에서 그냥 6개월에서 9개월은 박박히자. 그리고 팀장이 되면 파트너들을 서로 진짜 내 몸처럼 내 자식보다도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도 연금 줍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보다 내 파트너를 더 소중히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팀장들이 올바르게 팀장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따기를 쳐도 웃고 그래서 마지막 정리.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웃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짜 리더십의 첫 단계 여기가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과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지면 생산성은 저절로 나와요. 생산성이 저절로 나오니까 동반 성장하게 됩니다. 동반 성장하게 되니까 어떻게? 나눔이 되는 거고 아름다움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팀장까지 죽으라고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 더 이상 평생에 할 일이 없이 그냥 서로 웃으면서 보덕거면서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어떻게? 같이 평생을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 애터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